직선도로에서 0일 때 P를 20m/s로 통과한 후 2초일 때 Q를 25, 그 다음에 T일 때 R을 V의 속도로, 그 다음에 45m, 195m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I까지 평균 속력은 20m/s다. 자, 일단 그 가속도랑 평균 속도 진짜 잘 쓰면 되게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원래 변위로 쓰면 안 되겠다. 변위로 갖지 말게요. 변위로 가지 말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 개념이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평균 속도 개념은 중간에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시간분의 변위를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운동하면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랑 변위 개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조금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체 변위가 얼마냐면, 전체 변위가 계산이 안 돼. 250인가? 240이지? 전체 변위가 240이거든요. 전체 변위가 240인데 이거를 t로 가는 동안 평균 속력이 20이라고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일단은 t가 바로 나오지. 그럼 이제 t가 12초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속력 나왔고 변위가 나왔기 때문에 식 조금 요거 써줘야겠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2초 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몇 초가 걸린 상황이냐면 여기까지가 10초가 걸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195m 구간 같은 경우에는 195m 구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한 건데, 이게 10초 동안 195m 같다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고 바로 쓸 수 있거든. 10초분에 195m. 아이고, 5, 20, 5, 35, 9, 4. 계산을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얘랑 얘는 또 지워지니까, 그래서 V는 얼마가 나오냐면, V는 14m/s 바로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14. 여기가 이제 14m/s가 바로 나오지. 그래서 저희가 14m/s 바로 나와. 그래서 얘랑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크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크기 계산할 때는 꼭 나중 거에서 처음 거로 계산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하시면 5. 그래서 여기서 2.5m/s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Q와 R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변화량이 11. 그 다음에 시간이 10. 그러면 당연히 얘는 1. 얼마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P와 Q 사이에서 가속도 크기는 Q와 R 사이에서 가속도 크기보다 큰 거는 맞지.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잘 보이진 않긴 해. 잘 보이진 않긴 한데, 근데 접근할 때 어떤 식을 써야 될지 되게 모르겠으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당연히 가속도 개념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하고, 그래서 시간, 그 다음에 변위,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개념 나왔으면 평균 속도 개념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 속력 개념 나왔으니까 여기서 요거 바로 써먹어야겠네. 여기서 20m/s니까 전체 시간이 12초 걸리는 것부터 찾아야 돼. 됐어? 그래도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가 나오면, 요거는 상대 속도구나 이제 알고 가시면 좋긴 한데, 만약에 상대 속도 개념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0에서 4초까지 일정한 속도 1m/s 운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대 속도 개념을 모르겠어.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2초간 8m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m/s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A가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는데 1초에 4m/s씩 멀어지려면 B가 왼쪽으로 몇 m/s를 가고 있는 상황? 3m/s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거기가 되니? 그래서 여기서 0에서 2초까지 그래서 A와 B의 운동 방향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4초까지 A는 일정한 속도 1m/s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는 지금 방향이 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초 때까지 2초에서부터 4초 때까지 보니까 지금 2초 동안 2m/s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초에 2m/s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1m/s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A는 속력이 안 바뀌었거든? 그러면 쟤네가 이제 가까워지려면 B가 A를 쫓아가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가까워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방향을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해는 안 가지만 얘가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1m/s로 쫓아가려면 얘가 2m/s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지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 2초 때 B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건 맞아. 그래야지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졌고 여기서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제 3초일 때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큰 것도 맞죠. 왜냐면 가까워지려면 B가 A보다 빨라야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어. B 처음에 속력 잡을 때 오른쪽으로 5m/s라고 하면 무슨 거예요?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지. 지금 여기서는 A와 B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있잖아. 이해 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제 풀 때 실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풀라고 약간 팁을 주냐면 이런 경우에 기울기는 이렇게 팁을 줘.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라고 얘기해 주거든. 오른쪽 물체의 속도에서 왼쪽 거 속도식을 빼라고 그냥 얘기해 주거든. 왜냐면 시험 때는 이런저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거,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본 시점이라 보냐면 B가 본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보시면 A 거에서 B 거 빼면 플러스 4 나오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B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A가 왼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다시 B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0에서 2초 때까지는 A가 오른쪽으로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A가 오른쪽. 상대 속도 방향도 오른쪽.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에서 4초까지는 A가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면 그냥 오른쪽 거 속도에서 왼쪽 거 빼. 라고 의식적으로 하라고 하기는 해. 이게 상대 속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복잡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3에서 4 계산하셔도 되고 1 빼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계산하셔도 되고. 이해 갔니? 여기 운동량 충격량 할 때 난이도 높은 문제로 되게 잘 나와. 이제 보통 운동량 충격량에서 이제 충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보통 3개까지는 충돌을 시키거든요. 3개까지는 충돌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다. 지구 모형과 스탠드 무게는 이제 1에서 W1, W4다. 저울에서 측정하는 이제 무게는 일단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울은 제가 떠있던 안 떠있던 자석이랑 지구 모형의 무게를 다 지탱해야 돼. 일단 그래서 답이 5번이긴 하거든. 나중에 풀 때는 그렇게 푸시는데 지금 그래도 따로따로 설명할게요. 저울이 측정한 무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스탠드지. 이거는 수직 항력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거는 스탠드가 저울을 누르는 힘인데 아니야. 스탠드가 이제 누르는 힘이 이제 저울에서 눈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조금 가면 일단 지구 모형이 떠 있는 이유는 위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지구 모형에 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서야. 그래서 얘가 W1. 그래서 F랑 W1이랑 지금 같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울 입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구 모형 말고 자석, 스탠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기력은 스탠드가 지구 모형을 미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F를 받아. 그 다음에 지구가 당기는 힘을
얼마로 받아? W2를 받아. 그러면 이만큼 누르면 저울이 얘를 받쳐주는데 이게 능금으로 나타내주는 거거든. 그거 이제 N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지금 N 같은 경우에는 그 F1이랑 F랑 지금 W2의 합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W1 더하기 W2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인데 그래서 이 타입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되게 잘 나오고 그냥 바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편해. 바닥 입장에서는 제가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이 바닥 입장에서는 물체 무게를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그냥 지탱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조금 편하기는 해. 그래서 이거 예시를 하나 더 들면 올해 이 타입보다는 이게 더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똑같은 문제긴 해. 그러니까 자석을 두 개를 붙여. 자석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자석 A 얘가 자석 B 괜히 그림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더 헷갈리는 건데 얘는 자석 A 자석 B야. 동일한 자석. 그런데 차이는 여기가 N극이면 여기가 N극인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위에가 N극이면 아래가 무슨 극인 차이인 것 뿐이게 S극인 차이인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한 물체가 누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바닥 입장에서는 A랑 B의 무게를 지탱해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로 풀어서 가면 지금 자석 A 같은 경우에는 위로 자기력 받고 아래쪽으로 무게 받고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자기력 받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지금 중력 받고 위쪽으로 이제 수직항력 바닥에 받침을 받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 F랑 WA랑 똑같지. 그러면 결국은 자석 B 입장에서도 아래로 누르면 WA 더하기 WB거든. 그래서 떠 있거나 붙어 있거나 바닥 입장에서는 그냥 물체 지탱하면 돼. 떠 있거나 붙어 있거나. 근데 이거 자석 문제는 수능에서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그냥 편하게 그렇게 계산해 주면 좋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2, 3번은 그렇게 가시면 된다. 네. 근데 저 빨간색 F는 무엇을? 자기력이요, 자기력. 자기력. 얘가 얘를 미는 힘이 있으면 얘가 얘를 미는 힘도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력이나 전기력이나 중력이나 다 작용반작용이거든. 그래서 자기력. 그래서 전기력, 자기력.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도 지금 보면 자기력 어떻게 해놨어요? 자기력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해놨지. 그래서 서로 미는 힘, 서로 당기는 힘이라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24번, 24번 또 나왔네. 24번의 걔도 마찬가지로 작용반작용인데 의외로 작용반작용 은근 틀려요.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헷갈리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디 보자. 자, 일단 여기서 분리를 생각해 분리해볼게. 자, A 입장에서는 힘을 몇 개를 받아? A는 힘을 3개를 받는 거야. 위쪽으로 뭐? 위쪽으로 실이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질량 어차피 똑같지? 아래쪽으로 중력. 그 다음에 지금 N극이니까 위쪽 얼마? 이렇게 자기력 받는 거거든요. A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같은 경우에는 A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절대 같으면 안 돼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같은 경우에는 중력보다 작다가 맞아. 자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A가 실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실이 A를 당기는 힘인 거니까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들이 정지 상태를 유지한 거니까 당연히 A도 R자임 제로, B도 R자임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B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B는 힘을 2개 받는 거, 힘을 3개 받는 거야. 첫 번째는 아래쪽으로 자기력 받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 받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바닥이 받치는 힘 그래서 수직항력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 받치는 힘이랑 F랑 MG랑 같은 상황.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직항력 얘기를 할 때 지면이 바닥을 받치는 힘이긴 한데 결국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수직항력이랑 크기가 같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큰 게 맞고
그 다음에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은 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됐어? 여기 힘 되게 잘 쪼개야 돼. 그렇게. 자기력 문제. 25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안 해도 괜찮아요? 몇 번이라 했어? 그 5번이라 했는데 응. 그 위에 제대로 문제 안 해도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알짜임 0. 저거 5번 다시 한번 5번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이거잖니? 근데 이게 A에 작용하는 중력이지? 작아야지? 식을 안 써서 그래. 이렇게 되니까. 됐어? 자, 이제 운동 방정식. 이거는 이제 100% 이렇게 푸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풀면 좋긴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처음에 제가 그냥 그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속도 법칙 기억하지? 가속도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물체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반비례. 그 다음에, R자임 F의 비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F는 MA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F는 힘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다? R자임인 거예요. 항상 R자임인 거 조심해야 돼. 2개 이상 작용한다고 쳐도 R자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량은 맞는데 질량은 맞기는 한데 우리 이제 질량 얘기를 할 때는 저게 각각의 물체의 질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의 질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보통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면 가속도를 구하는 게 일단 핵심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문사리 분석을 하는데 이게 물체가 한 개인 경우는 되게 쉬워요. 물체가 한 개인 경우는 되게 쉬운데 물체가 이제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2개 이상 나오고 요새는 한 4개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두면 좋은데 항상 실을 끊어주세요. 중간에 이제 실을 끊어주고 뭐 등등등등등등 경향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실은 이 작용 반작용이 되게 비슷하기는 해. 일단은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물체의 각각의 물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찾은 다음에 일단은 무슨 힘을 찾아라? R자 힘을 찾아야 돼. R자 힘을 찾아야 돼. 그래서 R자 힘 최소한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R자 힘의 최소한 방향 정도까지는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꼴 요게 무슨 방향이 된다? 요게 이제 가속도 방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은 뭐 얘네들이 용수철에 끌려서 움직이거나 실에 끌려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붙어서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물체가 나와도 보통은 실에 묶여서 다니기 때문에 보통은 가속도가 똑같거든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각각을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셔요. 한 덩어리를 생각한 다음에 가속도를 찾는 거예요. 가속도를 그래서 n분의 f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요거는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인 거? R자 힘인 거 조심하시고 이거는 지금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로 된 거를 넣어서 가속도를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근데 보통 F는 MA로 쓰는 거 더 좋아하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속도를 구했어. 그러면 이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물체에 보통 이제 작용하는 R자 힘을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건 이제 예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문제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찾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장력을 계산할 수도 있고 보통 물어보진 않지만 뭐 마찰력 얼마야 계산할 수도 있고 보통 얘는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뭐 탄성력이 얼마야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 간 이제 상호작용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물체 간 작용하는 힘 찾을 수도 있고
뭐 속도를 찾을 수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이제 꼬리 문제가 나오거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뭐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냐면 요 두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해. 일단 가속도를 찾아주는 게 일단 핵심이기는 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가 제가 이거 예시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물체의 경우. 한물체는 근데 암산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시험 때 되면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리는 거 정도는 암산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무리긴 한데. 자, 그러니까 자, 갑시다. 5kg. 자, 5kg에 이제 오른쪽으로 10N 마찰력 없는 상황이라고 치고. 자, 그럼 가속도 얼마니? 예스. 얘는 2m/s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숫자를 저렇게 놨을까? 2N이 있어. 자, 그럼 R자임이 얼마지? R자임이 8N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R자임 방향 오른쪽 가속도 크기는 5분의 8m/s 제곱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핵심은 맨 처음에 힘 찾고 R자임 찾고 가속도 구하는 거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우는 실로 묶여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A고, B고, 2kg, 4kg. 자, 오른쪽으로 18N으로 되는 상황. 자, 일단 여기서 저기 A랑 D 사이의 줄이 늘어나는 줄이 아니라면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랑 어떨까? 같이.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A가 멈추면 B도 멈추는 거고 A가 빨라지면 B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면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2kg, 4kg로 생각을 안 하고 몇 킬로짜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6kg짜리 하나로 생각하면 돼. 이해가셨어요? 6kg짜리 하나. 그러면 가속도가 바로 나오지. 그러면 얘네 가속도가 바로 암산으로 나올 것이요. 얼마가 나오지? 얘네 둘 다 3m/s 제곱, 3m/s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R자임을 생각해 보는 거지. 자, R자임. A에 작용한 R자임, B에 작용한 R자임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A가 몇 m/s로 가속되니까 3m/s 제곱으로 가속되는 거잖아. F는 MA잖아. 그럼 몇 뉴턴이야? 얘 6뉴턴이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렇죠. B는 이제 12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가속도가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얘네가 어차피 속도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요 18뉴턴이 몇 대 몇으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그냥 바로 가도 돼. 익숙해지면 1대1로 바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A에 작용하는 장력이야.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장력.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을 조금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끈에 묶여서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누군가 당기는 거야? 끈이 나를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려볼게. A 입장에서는 그냥 누가 나를 당기고 있어? 실이 나를 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R자임이 실이 2kg를 당기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6뉴턴으로 끌려가니까 그냥 장력도 몇 뉴턴? 6뉴턴이 되는 거지. 다시 A 입장에서는 장력 보통 텐션으로 쓰면 결국은 이 장력에 의해서 A가 가속돼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정체는 장력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6뉴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같은 실이면 장력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도 볼게요. B 입장에서도 지금 장력이 6뉴턴이 작용해. 그러면 오른쪽 18뉴턴, 왼쪽 6뉴턴, 큰 힘에서 무슨 힘 빼라 그랬지? R자임은? 작은 힘 빼라 그랬지? 빼면 몇 뉴턴 나와야 돼? 12뉴턴 나와야 되지? 요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실이 2개여도 3개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조심할 거는 같은 실이면 장력이 같거든요. 그럼 거꾸로 다른 실이면 장력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됐어? 차라리 실 문제가 나. 차라리 실 문제가 낫고 실 문제가 아니면 좀 귀찮아지기는 해. 그게 어떤 거냐면 세 번째인데,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뭔가 비슷한 듯 하지만 붙어 있는 경우.
비슷한 듯 하지만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차피 답은 똑같지만 제가 오른쪽에서 18N으로 민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 2kg, 4kg야. 그러면 일단 어차피 A랑 B는 한꺼번에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냥 몇 킬로그램짜리 한 몸뚱이로 생각해라. 6kg짜리가 하나인 거야. 그 6kg짜리가 하나고 18N이니까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나와야 돼? 3m per 세컨드 제곱 나와야 돼. 그래서 어차피 얘네 둘 다 3m per 세컨드 제곱으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생각하면 A는 몇 뉴턴? A는 6뉴턴, B는 12뉴턴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뭐를 물어볼 수 있다? B가 A를 미는 힘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팁은 작용 반작용인데 느낌상 B가 A를 미는 힘은 쉽지 않아. 그러면 바꿔서 계산해도 돼. 뭐와 뭐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러면 계산이 조금 쉽거든. 왜냐면 B 입장에서는 그냥 A가 B를 밀고 있기 때문에 얘 FAB라고 쓸게요. 밀고 있기 때문에 몇 뉴턴으로? 12뉴턴을 밀리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얘가 12뉴턴. 그럼 작용 반작용이니까 B가 A를 미는 힘도 12뉴턴이거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서 18뉴턴으로 미는데 B가 왼쪽으로 12뉴턴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주면 몇 뉴턴? 6뉴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일단 요렇게가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해봐야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해보자. 몇 번 가보시냐면 자 일단 32쪽에 4번 32쪽에 4번 해봐. 32쪽에 4번이랑 37쪽에 11번 5kg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실이 있던 없던 몇 킬로짜리 하나로 보자고. 5kg짜리 하나로 두면 가속도가 바로 나올 거예요. 2m per 세컨드 제곱이고 오른쪽으로 바로 나오지. 됐어? 주면 안 돼. 여기 되게 중요해. 그러면 결국은 A 입장에서는 실이 당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몇 뉴턴으로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4뉴턴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A 입장에서 그냥 실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4뉴턴. 참고로 요 장력도 몇 뉴턴이 되냐면 4뉴턴. 됐어? 보통 장력도 물어봐.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2m per 세컨드 제곱이면 얘가 6뉴턴이니까 그러면 R자임이 오른쪽으로 6뉴턴이거든요. 가속도 방향이랑 R자임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10뉴턴 당기는데 장력은 항상 당기는 방향만 있어. 실이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4뉴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랑 반대 방향으로 잡는데 얘가 크지? 빼서 몇 뉴턴? 6뉴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력을 구하고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구하는 것보다 실은 가속도를 찾고서 R자임을 찾고 나머지 걸 구하는 게 조금 쉬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덩어리로 같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국 5kg짜리 20N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니까 오른쪽으로 4m per 세컨드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몇 뉴턴? 12뉴턴.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왼쪽으로 몇 뉴턴이야? 8뉴턴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뉴턴이 몇 대 몇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3대2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A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A 입장에서는 저 뒷사람이 밀 게 뭐야? A 입장에서는 누가 미는 힘만 받고 있어? B가 A를 미는 힘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 12뉴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니까 A가 B를 미는 힘도 몇 뉴턴이 돼야 돼? 오른쪽으로 12뉴턴. 그러면 왼쪽 20에 오른쪽 10이니까 왼쪽 8뉴턴 나오지? 끝. 끝. 다 한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린 거지. 이해가셨어요? 3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 12, 솔직히 이거는 그냥 보기만 봐도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야. 왜 그러게? 작용만 작용 같아야 되거든, 크기가. 그러니까 3번이 틀렸으면 4번이 맞는 거고 4번이 틀렸으면 3번이 맞는 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됐어? 그러니까 일단 힘부터 분석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은 몇 번이냐면 33쪽이 2번. 네 번째 타입은 요 상황이야. 자, 네 번째 타입은 요렇게 도르래에 두 개가 걸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A고 B고 2kg, 3kg로 갈까? 잠깐만, 색이랑 좀 다르게 가고 싶은데 오케이, 괜찮아. A랑 B, 그 다음에 뭐는 없어. 자, 마찰은 없는 상황이야. 자, 일단 질문, 멈춰있을 이유가 있을까? 마찰이 없는데? 마찰이 바닥에 없는데 내가 끈으로 저 절벽에서 누가 너를 끌고 가면 당연히 촥 미끄러지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돼. 아까 그 문제보다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까 문제는 힘을 줬잖아요. 여기서 힘을 안 주거든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쟤들을 미끄덩하게 하는 거는 무슨 힘일까? 중력 때문에. 누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게? B는 A는 필요 없고 누구 거? B가 당기니까 A가 미끄러지는 거거든. 거기까지 갔어? 그래서 이 경우에 아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드디어 생각해야 돼. 아, 여기에 그냥 몇 뉴턴이 있겠구나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30뉴턴 작용하겠구나가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같이 움직여, 따로 움직여? 어차피 제가 30뉴턴을 쭉 당겨. 이 다음부터는 아까 그 유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평면에서 몇 뉴턴 당기는 거와 똑같은 거야. 3뉴턴으로 당겨지는 똑같은 거, 30뉴턴 당겨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어쨌든 같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 그냥 몇 킬로그램짜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5kg짜리. 그래서 여기 덩어리로 넣어줘라고 한 얘기가 계속 그 얘기인데 그럼 가속도가 바로 나오지. 어떻게 바로 나와? A는 5kg짜리가 30m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6m/s 제곱, 얘는 아래쪽으로 몇 m/s 제곱? 6m/s 제곱으로 가속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가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I자이면 바로 나와. I자이면 A 작용하는 거, B 작용하는 거 해서 A에는 몇 뉴턴? 12뉴턴, B는 18뉴턴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볼게. 여기서 내가 약간 조금 꼬아서 보면 엄청 꼬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럼 B에 작용하는 장력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위로 당기는 힘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요거 둘이는 같은 실인데 B를 작용하는 장력 계산하는 것보다 A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 오케이? 왜냐면 어차피 A는 아까 똑같아. 실 때문에 끌려가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B보다는 A 거 계산하는 게 쉬워. 그럼 결국은 A는 장력 때문에 12뉴턴을 끌려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몇 뉴턴이 나와? 12뉴턴이 바로 나와요. 그 이제 B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B 입장에서는 아래로 30뉴턴, 그 다음에 위로 12뉴턴. I자에 몇 뉴턴 나와야 돼? 18뉴턴 나오지. 요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중력 있는 거 놓치면 안 돼. 여기서는 중력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 요새는 그래서 저거보다는 약간 비스듬한 경사면이 더 잘 나오긴 하거든요. 경사면 문제 이따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도르래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린 경우. 자, 똑같이 몇 킬로로 갈게. 2kg, 3kg로 갈게요. 자, 이 친구 A, B예요. 자, 일단 여기서도 처음에 생각하실 거는 물체에 무슨 힘 작용해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러면 A는 몇 뉴턴 힘 작용할까? 20. 아래쪽으로 20뉴턴. 그 다음에 B는 몇 뉴턴 작용할까? 아래로 30뉴턴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조심할 거는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180도로 펴. 이쪽 30, 이쪽 20이거든? 그 R자임이 얼마인 거게? 10뉴턴.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요렇게 펴서 쫙쫙. 그럼 10뉴턴 바로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얘네도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는 똑같다. 가속도가 같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R자임은 전체 R자임은 10N. 여기서 10N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총질량 몇 킬로이기 때문에 총질량은 5kg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로 계산하시면 된다? 2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 조심해야 돼? 방향 조심해야 돼. A는 가속도 방향 어디야? 위로 가지.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2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2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R자임 계산하시면 A랑 B랑 이렇게 있으면 A는 R자임이 4N, 그 다음에 B는 R자임이 몇 뉴턴? 6뉴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겠지. 뭘 물어보겠어? 그렇죠. A를 당기는 장력을 물어보겠죠. 이 경우에는 A를 당기는 장력을 계산하나 B를 당기는 장력을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뭘 쉽게 갈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A만 띄어서 봤을 때 얘가 위쪽, R자임 방향 위쪽인 이유는 장력이 20N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항상 R자임은 무슨 힘에서 무슨 힘 빼라? 반대 방향이면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야 돼.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R자임이 4N이 나온 이유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가지고 4N인 거거든? 그러면 T가 몇 N이 나와야 돼? 24N이 나와야겠죠? 근데 B 걸로 가도 상관없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얘도 위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는데 얘가 R자임 방향이 아래쪽인 이유는 뭐가 더 크기 때문이다. 30N이 더 크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슨 힘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뺐지. 요게 6N 나와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몇 뉴턴 나와? 24N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제대로 생각만 했으면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식은 나와. 그래서 이게 보통은 처음에 접근할 때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공정을 한 번은 더 거쳐야 돼요. 연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빨리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부터 찾는 게 더 좋긴 좋다. 일단은 가속도를 찾는 거는 조금 최우선으로 해주면 좋아. 요것도 한번 해봐야겠지?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요거는 몇 번이냐 하면 자, 38쪽에 13, 14번. 38쪽에 13, 14 해봐. 38쪽에 13, 14. 자, 14번 혹시 답 불러드릴게요. 14번에 답 4번. 14번 답 4번. 13번에 4번. 16번은 혹시 고민하실 분 더 고민하시고 14번 풀이 보실 분 보세요. 자, 14번. 자, 일단 14번에 어쨌든 간에 힘이 얼마 작용하는지부터 생각하라 그랬지. 그리고 어차피 얘네 한 덩어리로 움직일 거거든. 그럼 어차피 몇 킬로 몇 킬로니까 2kg, 3kg니까 이상하다. 아까 내가 그래서 이쪽에 몇 뉴턴 있어? 30뉴턴인 거지. 그래서 가속도는 총 힘이 30에 총질량이 5kg이기 때문에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맞음? 6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요거 바로 나오니? 오케이.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12뉴턴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슨 힘 때문에? 장력 때문인 거죠? 됐어. 그래서 장력 몇 뉴턴? 12뉴턴.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아니면 이 친구가 R자임이 몇 뉴턴이야? 18뉴턴인 거잖아? 그럼 큰 힘에서 작은 힘 뺀 게 18뉴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2뉴턴 계산해도 돼. 그래서 어쨌든 12뉴턴.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 일정하잖아. 자,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항상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얘네가 무슨 상태에서 시작했고 정지 상태, 그러니까 처음 속력 0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처음 속력 0이었어. A 속력 몰라. 근데 몇 미터 내려왔어? 0.75m 내려왔고 가속도 있지. 속도 있고 변이 있는데 시간 없으면 뭐 쓰라고 그랬지? EAS 쓰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EAS 4분의 3으로 가자. 요거는 이제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3이 안 나고 6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얘가 3. 그래서 V는 몇 미터 per 세컨드? 3m per 세컨드 나오지.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4번. 됐어? 그래서 일단 가속도부터 찾아줘야 돼. 자, 얘는 그래서 가속도부터 찾아줘야 돼. 가속도부터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도래가 오래 이렇게 있는 게 더 별론데. 별로긴 한데. 자, 여기도 이제 작용하는 힘 생각해줘. 자, 이쪽으로 몇 뉴턴? 30뉴턴. 이쪽으로 몇 뉴턴? 10뉴턴이야. 사실 40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얼마라고요? 20인 거예요. 펴서 30, 10. 그래서 R자임은 20. 근데 어차피 총질량은 몇 킬로? 4킬로기 때문에 5m per 세컨드 제곱 나오지. 자, 5m per 세컨드 제곱. 그러면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지금 이 녀석이 어차피 5m per 세컨드 제곱으로 가속되기 때문에 몇 뉴턴? 15뉴턴이고, 참고로 A에는 위쪽으로 몇 뉴턴? 5뉴턴이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실이 B를 당기는 힘 생각해보면, 자, 얘도 똑같아. R자임은 F는 MA니까 얘가 어차피 몇 뉴턴이야? 15뉴턴이란 말이야. 아래로 당기는 힘 30에 위로 당기는 장력이 있는데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서 15뉴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몇 뉴턴 나와야 돼? 얘는 15뉴턴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방향 은근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속도 방향 고민 안 하시면 그냥 A는 R자임이 5뉴턴이니까 위에 장력 5뉴턴이면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R자임이나 R자임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랑 같은 거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16번. 16번에 했나 모르겠네. 16번에 이제 두 개를 합한 느낌인 건데 자, 이제 16번은 두 개를 합한 느낌인 거지. 자, 일단 실이 몇 개가 나왔죠? 실이 두 개, P 나왔고 Q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실 P에 해당하는 장력이 똑같은 거고 실 Q의 장력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장력이랑 이 장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다르겠지 뭐. 자, 그래서 항상 생각하지만 맨 처음에 힘부터 생각해야 돼. 힘부터. 지금 얘는 2m이니까 아래쪽으로 몇 mg? 2mg가 있고 얘가 m이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mg 있고. 그러면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2mg, mg니까 R자임은 얼마야? R자임은 mg야. 근데 문제는 요 세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A랑 B랑 C랑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고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 거는 3m짜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m짜리가 간다고 생각해야 돼. 4m짜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야. 가로로 펴서 생각하면 돼. 2mg, mg인데 얘네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 계산할 때 총질량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몇 m? 4m이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되니?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임이니까 몇 분의 몇지? 4분의 1g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물체의 가속도는 4분의 1g다. 딴 거 쓴 거 없어요. 가속도는 질량의 반비라 R자임의 극에 비해 이렇게 쓴 거지. 거기까지 됐어? 자, 그렇게. 그래도 R자임 그래서 다 생각해보면 A 같은 경우는 그래서 R자임이 위쪽으로 4분의 1mg가 되는 거고 R자임을 표시할게.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몇 분의 몇지? 4분의 1mg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알아두시면 좋은 게 B가 오른쪽으로 가속되는 이유는 오른쪽 실이 당기는 힘이 클 것과 왼쪽 실이 당기는 힘이 클 것과 오른쪽 실. 그래서 TQ, 그러니까 Q가 당기는 힘이 P가 당기는 힘보다 크다라는 거는 일단은 알 수 있어. 왜냐 R자임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으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하는 상태 유지하거든요. 참고로 얘는 얘는 2분의 1mg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4분의 3mg다. 그러면 P가 A를 당기는 힘은 P 걸로 계산하시고 B 걸로 A로 계산하셔도 되고 B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A로 계산하는 거 추천. 이유는 여기는 두 개를 구해야 되지만 얘는 몇 개만 구하면 되거든.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P가 A를 당기는 힘, 만약 얘를 TP라고 하면 자, A의 작용은 R자임은 무슨 힘에서 무슨 힘 뺀 거?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서 4분의 1mg인 거잖아.
그러면 TP-MG가 4분의 1인지 정식으로 식 세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I자임은 큰 힘에서 작은 거 빼라. 그러면 4분의 3mg가 아니라 몇 분의 몇 mg가 나야 돼? 아니다. 잠깐만. 4분의 몇 mg 나야 돼? 4분의 5mg 나야 되지. 계산 틀렸을까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게 일단 그래서 지금 요렇게 유형 3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형 4개지. 첫 번째는 붙어서 운동하는 거, 두 번째는 실에 끌려서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거, 세 번째는 경사면에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르래에 2개 있는 거 있지.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가속도는 약간 눈으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숫자에 돼야 돼. 왜냐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오거든. 절대 안 나오고 어떤 유형으로 되게 잘 나오냐면 얘는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하나 하고 가자.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은 64쪽에 8번 같은 거예요. 64쪽에 8번. 얘는 한번 잠깐 봐봐. 똑같아. 아까 선생님이 여기 썼던 거 기억하니? 일단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생각해야 돼. 근데 첫 번째 줄에 체크. 뭐 하고 있어? 정지해 있지. 무슨 뜻이지? R자임이 0이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조금 째려보시면 경사면에서도 이제 힘이 존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경사면 때문에 C가 미끄러지는 힘을 내가 문자로 들 수 있어. 여기를 문자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빗면에서 이 친구를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둬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둘래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C가 미끄러지게 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D를 미끄러지게 하려는 힘은 몇 F가 될까? 질량이 2배거든? 어차피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 똑같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하지? 그렇지. EF가 되는 거야. 그러면 되게 나이스한 게 뭔지 알아? A를 빗면에서 미끄러지게 하려는 힘은 몇이게? 정답. 그렇게 놓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서 문자 놓을 때는 약간 이것도 옛날 타입으로 문제 푸는 거긴 한데 정지해 있고요. 얘네 질량이 2F이기 때문에 얘네 질량이 1대2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식을 든 거거든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뭐를 끊읍시다. 자, Q를 끊어. Q를 끊읍시다. 사라져라. 자, 그럼 A, B, C가 운동할 거야. 자, R자임 얼마? 우리 여기까지 했던 거 똑같아. R자임 얼마? 정답. 총질량은? 그렇지. 그 A1 바로 나오겠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R자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R자임은 몇 F에다가 2F에다가 몇 M짜리가 3M짜리가 A1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A1은 바로 3M분의 2F로 씩 세우셔도 괜찮긴 한데요. 어디에 그냥 맞춰서 넣어보고 싶었다. F는 M에 맞춰서 넣어보고 싶었다.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너네가 A2 거는 니네가 식 세워봐. A2 거. A2는 이제 실피 끊었거든? 실피를 끊거든? 자, 그러면 전체 R자임 얼마? 그렇지. AB 같은 경우에는 3F. 그 다음에 총질량은 2M. 그 다음에 가속도는 A2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 다 풀었어. 자, 그러면 식 어떻게 연립할래? 그냥 나눠. 몇 분의 몇? 3분의 2는 몇 분의 몇? 2A2분의 얼마가 되죠? 3A는 되죠? 어차피 좌변 나누고 우변 나눠도 상관없잖아요. 문자를 솔직히 연립을 볼 때 가장 핵심은 문자를 없애는 게 핵심이긴 해. 그러면 A1 나누기 A2가 얼마가 나와? 9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 B는 몇 대 몇이다? 4대 9다.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자로 바뀌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작용하는 힘이 뭐냐. 그 다음에 얘네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경우에 어쨌든 간에 전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총질량에다가 얼마 곱한 값?
이제 가속도 곱한 값. 됐어? 그래서 경사면으로 푸는 문제가 실은 제일 잘 나와요. 이게 뭐 저기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나오냐, 여기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느냐 차이인데, 뉴턴 운동 방정식은 거의 이렇게 거의 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량은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한 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통합과학에서 한 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운동량과 충돌가 이제 앉았는데, 자, 일단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야.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나타내는 물리량이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은 왜 P라고 표기하는지 모르겠는데 P라고 쓰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속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해. 조심할 거는 이게 속도가 방향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는 개념.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쓰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쓰고요. 방향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방향은 항상 부호로 표기를 하고,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건 속도 방향이야. 속도 방향인데 이게 뭐의 방향과 똑같다? 운동량 방향이랑 같아서요. 만약에 이제 운동 방향이 안 바뀌면 상관없거든요. 운동 방향이 안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2kg에 5m/s로 움직이는 녀석이랑, 예를 들면 3kg에 반대 방향으로 4m/s로 이제 운동하는 친구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운동량 크기가 10, 얘는 운동량 크기가 12가 되는데, 방향 따질 때 이 친구를 플러스로 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질량이랑 속도가 빠르면,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이제 운동량이 크다. 그래서 물체의 이제 운동 효과, 요걸 이제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자,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나와서 이제 세로축이 운동량, 가로축이 이제 시간인 그래프가 이제 보잘 나와. 시간인 그래프가 이제 보잘 나오는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일단 중요한 거부터 먼저 찝으면, 일단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x 변화량, 시간분의 y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P1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P2로 잡으면, 여기 T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는 T분의 변화는 항상 어디 거에서 어디 거 빼시는 거냐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시는 거라 P2에서 P1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물체가 질량이 M이야 라고 하면,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P2는 나중 운동량. 그래서 이때 요때 속도를 V2로 잡고요. 요때 속도를 V1으로 잡으면 결국은 MV2-MV1이야. 왜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럼 얘를 M으로 묶을게. 그러면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가속도니까 A가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MA가 돼요. 뭘까? F죠?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는 R자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속도가 빨라졌지?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저기서 이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이제 R자임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기서 지금 운동량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안 바뀌니까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R자임이 제로. 그래서 기울기도 제로야. 그래서 거기 체크해놔.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R자임이야. 자, 기울기는 R자임. 그래서 운동량은 좋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은 MV.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방향 조심해. 특히 반대 방향 조심해. 반대 방향. 여기는 좀 수월한데 방향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학교에서 하실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운동량이랑 관련된 법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진짜 중요해. 얘는 정말 잘 써먹어야지 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경우는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걸 이제 외부에서 참견하는 힘이 없이 이제 A랑 B가 있으면 두 물체끼리 상호작용할 때 외력이 없을 때 그래서 외력이 없는 경우가 언제냐면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충돌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합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리거든요. 그래서 두 물체끼리 충돌하거나 두 물체가 하나가 되거나 그 다음에 한 개 물체가 두 개 이상으로 나눠지거나 요럴 때는 이 두 물체끼리는 힘을 주고받는데 이래 썼을 때 이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 요게 이제 일정하다.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지금 색깔 다르게 썼지. 문제에서 여러분 봤는데 충돌하거나 융합하거나 분리하는 꼴이면 아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구나 라고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역학적 에너지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충돌, 융합, 분리예요. 셋 다 잘 나와요. 충돌, 융합, 분리예요. 셋 다 잘 나와요. 셋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증명을 한번 하면 자, 증명 한번 할게. 자, 그래서 얘 귀찮으니까 1번, 2번이라고 쓸게. 자, 이 친구는 엄청 빨라. 이 친구는 느려. 그래서 이 친구 질량은 M1, 얘는 M2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되냐면 1번은 좀 느려졌어요. 그래서 V1 프라임이 되고 2번은 좀 빨라졌다고 칩시다. V2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충돌을 했을 때 1번이 2를 때리는 힘이랑 2번이 1을 때리는 힘이랑 1이 2를 가하는 힘, 2가 1을 가하는 힘은 무슨 관계지? 작용 반작용이잖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돼. 그래서 그럼 결국은 1번이 받는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1이 받는 힘은요. 어차피 F는 MA니까 얘를 지금 F로 쓰면 2가 받는 힘을 F 플러스 F로 쓰면 1번이 받는 힘은 마이너스 F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이 받는 힘은 마이너스 F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F는 MA지. 그러면 질량 곱하기 A니까 충돌 시간을 여기서 델타 T라고 놓으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지 나중 속도 오이씨 왜 제곱을 쓰고 난리야. 그래서 F는 MA지. 어이구 AC 쓸게. A1 그래서 M1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물체가 받는 건 오른쪽 방향. 그러면 얘는 M2A2가 되는데 얘는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여기까지 됐어? F는 MA, F는 MA야. 여기서 왜 마이너스 썼을까? 1번은 왼쪽으로 힘 받고 2번은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다고 이제 식을 세우면 자 마이너스 F랑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M1 그 다음에 델타 T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얘는 델타 T 얘는 M2 델타 T 그 다음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씨. 자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들 다 이항할게. 그래서 플러스만 조금 남기면 이 친구는 M1 V1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이항하면 M2 V2 그 다음에 마이너스들 이항하면 M1 V1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M2 V2 프라임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M1 V1 M2 V1 자 이거는 충돌하기 언제 전의 운동량 총합 얘는 충돌한 후의 운동량 총합이지. 그래서 합은 같다야.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전후의 운동량 총합이 그냥 같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 주의? 방향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플러스를 놓을 거면 왼쪽에 철저하게 마이너스를 두셔야 되는데 이게 충돌하는 경우나 융합하는 경우나 혹은 이제 분리되는 경우에 다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해보면 얘가 2km 1m/s 그 다음에 얘가 5km 아니야 얘 10까지 가자. 얘가 3m/s야. 아 불길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충돌 후에 2km짜리가 불길한데 자 얘가 반대 방향으로 5m/s가 됐어. B가 방향이 바뀌겠지? 자 얘가 A고 얘가 B. 자 그러면 여기서 B. 자 이 녀석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게? 자 일단 충돌적 운동량 갈게요. 자 속도를 얘를 V라고 두시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충돌적 운동량이 A는 얼마? 플러스 20. B는 운동량이 조심할 건 마이너스 15로 넣어야 돼. 왼쪽이니까. 그럼 충돌 후 운동량이 제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 녀석 운동량이 몇 V? 5V 돼야 되거든. 아이고 법칙에 어긋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한데 뭐 어때? 자 그래서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5V니까 5V는 얼마나 해요? 그렇지. 그래서 V는 3m/s 바로 나오지. 이해 갔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충돌 전 운동량 총합, 충돌 후 운동량 총합하면 돼. 대신에 뭐 조심하라고? 대신 뭐 조심해라? 방향 조심해야 돼. 방향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내가 속도 V로 봤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무슨 방향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게요. 반대 방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돌의 경우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융합의 경우 용산 문제가 생각나는구만. 용산 있으니까 용산 문제로 가면 자 나무가 있어. 자 나무 도막이 있고 얘가 2kg이라고 칠게요. 아니야 10kg라고 칠게요. 자 여기 총알이 있어요. 총알이 말도 안 되지만 1kg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얘를 9kg로 갈게요. 됐어? 자 그래서 얘가 10m/s가 겁나 느리네요. 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후에 어떻게 될게? 나무도막에 총알이 박혀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나가 된 거거든. 그러면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도 이거 내가 그래도 좀 머리 좀 썼어. 자 그러면 볼게. 충돌전 운동량 얼마야? 이 친구가 플러스 10 이거 제로야. 됐어? 그 다음 충돌은 어차피 한 몸이잖아. 몇 킬로짜리가? 10kg짜리가 V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1m/s 계산하면 돼. 됐어? 운동량 보는 거 그래프만 안 나면 괜찮아. 운동량 보는 것 중에 그래프만 안 나면 되잖아. 그래프가 나면 조금 귀찮아지거든? 왜냐면 상대 속도가 나지거든. 그거만 안 나오면 좀 괜찮거든요. 그거 나오면 그냥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도 되게 싫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뭐의 예시? 충돌의 예시고요. 얘는 융합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분리인데 분리는 별표 좀 칠게요. 분리는 거기 이제 423쪽에도 나왔고 여러분 이번 숙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냥 분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폭탄 생각하시면 돼요. 폭탄이 터졌어요. 자 폭탄이 터졌어. 그래서 얘가 전체 10kg짜리 폭탄인데 얘가 폭발했어. 자 폭발해서 자 오른쪽에 4kg짜리 조각이 얘가 6m/s로 날아간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몇 m/s로 나갈까? 생각도 되게 쉽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분리. 그러면 여기서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제로거든? 그러면 나중 운동량 총합도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운동량이 24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kg짜리가 분리됐으니까 얘는 몇 킬로그램이야? 6kg이잖아. 아, 몇 미터 퍼 세컨드 되겠구나. 4m per second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부딪히거나 융합하거나 분리가 되면 아,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도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는 분리가 진짜 은근 잘 나오는 게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용수철 압축시켜서 무슨 상태로 만들었다가 정지한 상태로 만들었다가 놓는 거야.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받는 힘이 클까요? B가 받는 힘이 클까요? 용수철이 A가 하는 힘이랑 B가 하는 힘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 똑같지. 이해 갔어?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친구가 2kg이고 얘가 만약에 1kg이면 이 녀석들의 속도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얘가 1대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분리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받는 힘이 같아서 결국은 이제 작용하는 힘이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A가 F를 받으면, 잘못했어, 미안. A가 마이너스 F를 받으면 B는 몇 F를 받는 거야? 플러스 F 받는 거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얘가 MA, AA, 그 다음에 MB, AB 해가지고 작용 반작용으로 해서 아, 가속도는 뭐의 반비례구나, 질량의 반비례구나 하는 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분리가 돼서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기 때문에? 제로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 운동량 합도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방향까지 고민해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 MAVA나 플러스 MBV나 크기는 갖고 방향은 뭐여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하, 속도는 뭐에 반비례하는구나,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그래서 수레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오거든. 수레가 되게 잘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들 모두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이 친구의 질량비가 이 친구의 질량비랑 얘네들의 속도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분리되는 경우가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계속 얘기하자면 몇 가지? 세 가지에 쓰는 거야. 언제? 충돌할 때, 융합할 때, 분리할 때. 이렇게 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충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충돌의 종류는 예전에 물투였는데 물리투에 지금 운동량이 안 나오니까 물리투 이제 충돌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에는 탄성 충돌이랑 이제 비탄성 충돌로 나누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성 충돌은 내가 벽에다 탱탱볼 벌리는 느낌인 거고, 비탄성 충돌은 벽에다가 끈끈이 붙이는 느낌이야. 그러면 탱탱볼은 탄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 바로 이렇게 통계나죠. 그게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은 약간 탄력 없이 부딪히는 게 탄성 충돌이거든. 그래서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조심할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둘 다 성립해. 그러면 탄성 충돌은 뭐가 똑같냐면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야.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되면 탄성, 그 다음에 감소를 하면 비탄성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예시 될 때 아씨 맞았나? 라고 한 게, 이게 문제는 충돌 이후에 이게 부딪히는 동안 열 에너지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보통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에 비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했는데 아씨 운동 에너지 커질까 너무 되게 걱정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계산했는데 운동이 커지면 틀리게 계산한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전후에 같은 경우가 탄성, 다른 경우에 비탄성이거든.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실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 되게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라는 딱 말이 보이자마자 아, 식 몇 개 세워야겠다. 2개 세워야겠다는 감이 와야 돼. 근데 문제는 운동 에너지가 식이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야.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기억해 주시면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2n분의 p 제곱으로 계산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식 조금 유도해 드리면 이게 2분의 1 mv 제곱을 2n분의 mv 제곱으로 쓰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식을 이제 세울 수도 있는데 운동량 보존법칙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세우면 제곱 나오니까 합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거 써야 되는 경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융합이 되는 경우에는 탄력 없이 그냥 튕겨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 비탄성 충돌. 그래서 어차피 탄성계수나 뭐 그런 거는 아니 갑자기 개수림 생각이 안 나네. 걔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핵심은 보통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통은 줄어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거는 이제 문제에서 문구가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그럼 넘어가서 44쪽. 걔는 한번 풀어봐. 1번. 자, 1번에 XOX. 운동량은 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랑 방향 다 있어.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을 때 됐고, 질량과 운동량 큰 관계 있으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조심해. 500g 안 돼. 0.5kg 붙이시고 10이기 때문에 5kg m/s. 그 다음에 3번에 세부주 운동량, 가부주 시간 그래프지, 기울기는 R자임이기 때문에 운동량, 거기서 R자임 크기는 2N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3초일 때, 자, 3초일 때 지금 운동량이 8kg m/s고 질량이 2이기 때문에 4m/s야. 그래서 1번에 X, 2번에 O, 3번에 O, 그 다음에 4번에 R자임 2N, 질량 2kg, 1m/s 제곱이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4번에 충돌 과정에서 A는 왼쪽으로 힘받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아마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가는 방향으로 힘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져요. 빨라져서. 그래서 운동량 크기는 A는 감소, B는 증가. 그 다음에 운동량 총합이랑 충돌 운동량 총합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왼쪽 감소한다, 증가한다, 같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돼. 충돌 전에 운동량 총합이 18이죠.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 총합도 18 나와야 되지. 그러면 4m/s.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이렇게 융합이 돼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충돌량 운동량 총합이 6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총합도 6 넣어야 되지. 그래서 2m/s. 됐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조금은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충격량인데, 오, 여기는 쑥쑥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우차차. 자, 이제 두 번째는 충격량. 자, 몇 페이지냐면 45쪽. 그래서 45쪽 충격량. 자, 충격량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임펄스. 그래서 얘는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누구한테 쳐 맞으면 충격을 받겠지. 그럼 어떤 경우에 충격을 많이 받겠어? 누가 나를 세게 때리고 누가 나를 오래 때리면 충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은 그 임펄스 I라고 쓰는데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의 곱으로, 그러니까 세게 맞고 오래 맞을수록 충격을 많이 받는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뉴턴 세컨드야. 그래서 이쪽도 방향 조심해야 돼. 시간은 단위가 방향이 없지만 얘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가 똑같은 거야. 이 친구가 받는 R자인 방향대로 충격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R자인 방향 이꼴 충격량 방향. 근데 문제는 힘을 받는 대로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무슨 방향 똑같다? 가속도 방향 똑같은 거야. 그래서요, R자임이랑 가속도 항상 묶어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을 받아야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충격량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충격량 방향 있고 알짜인 방향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힘의 방향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 그래서 힘을 많이 받거나 시간을 오래 받을수록 이제 충격량이 이제 크고, 얘네도 그래프가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래프가 되게 잘 나오냐면 힘 시간 그래프가 잘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경우, F라는 힘으로 균일하게 받는 경우에 요 그래프 아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다? F 곱하기 T,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이는 무슨 양이다? 충격량이야. 이거는 작년에도 했지. 작년에도 했지.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나오면 면적이 충격량이야. 그래서 만약에 힘을 고르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힘 시간 그래프인데 만약에 5초라는 시간 동안 힘을 0N에서 20N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얼마가 나오지? 50 나오죠. 그러면 얘가 50이란 얘기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50N/S다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보통은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에는 이게 처음에는 힘을 안 받았다가 점점 세게 받았다가 안 받게 되거든요. 떨어져 나와가면서. 그러면 그래도 조심할 건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인 거 조심해야 돼. 그래프 아래 넓이가 충격량이지.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나올 때 넓이가 되게 충격량이고, 이 경우에 문제는 여기에는 F라는 힘을 균일하게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힘이 변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10N 정도 받은 것 같아 라고 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힘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쓰는 개념이 평균인 개념인데요. 평균이면 뒤에 나오기는 한데 얘는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을 크기가 이제 바뀌었을 때 이 정도의 힘을 받았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평균임을 설정을 하고, 이게 평균임을 균일하게 받았을 때랑 균일하지 않게 받았을 때랑 넓이가 같게 두는 거지. 충격량 같게. 됐어? 그래서 이게 넓이를 여러분한테 적분으로 요거를 계산하고 할 수는 없잖아. 요거는 함수도 안 나와요. 요런 함수 따위는 배우지 않아요. 아무리 비적을 하셔도.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평균임으로 균일하게 시간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균일하지 않게 힘 받았는데 어쨌든 충격량이 같다라고 계산을 하도록 놔서 전체 이제 힘을 받는 시간분의 전체 충격량, 요걸 우리가 평균임이라고 하고, 보통 충돌할 때 힘 계산해 라고 하는 거는 무슨 힘이라고 보시면 된다? 평균임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평균임. 이건 이따가 조금 할게. 요건 이제 평균임이라고 계산하면 돼. 그래서 평균임은 되게 잘 물어봐. 수능에도 한 문제씩 꼭 나와. 무조건 나와. 쟤는 수능에는 운동량 파트가 보통 2문제에서 1문제 정도 나오거든. 운동량 파트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도해야 돼. 제발 속도 그래프가 안 나오기. 그것만 기도하면 운동량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충격량 개념에서 이건 작년에도 한 건데,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서 계속 힘 얘기를 하는데,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다? 속도가 바뀐다는 거고, 속도가 바뀐다는 경우는 결국은 뭐가 바뀐다는 뜻이야? 운동량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결과적으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힘 곱하기 시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변화량이기도 하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들이 이거 증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얘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1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일정한 힘을 가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가 힘을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계속한 거 F는 뭐지? F는 ma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지?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 난 t 곱하고 싶은데 곱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하면 ft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mv2 마이너스 mv1이잖아요. 자, 이거 mv2 무슨 운동량? 나중 운동량. 그 다음에 mv1은 처음 운동량. ft는 뭐지? ft는 충격량이지?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은 그래서 결국은 조심할 거 운동량이 아니야. 무슨 변화량이랑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식상한 문제 기억 안 나? 하하. 작년에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식상한 문제가 이거일 텐데 안 배웠나? 했을 거야. 그러니까 겁나 무거운 야구공이 있고요. 10m/s로 충돌해 10m/s로 날아와. 그래서 내가 얘를 배트로 칠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느낌적인 느낌 있죠? 없나요? 자, 얘가 뒤집혀 나와가지고 15m/s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접촉 시간이 뭐 0.02s라고 칠까요? 문제 본 적 없어? 진짜 없나? 안 냈나? 안 냈나? 자, 그 운동량. 자,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처음 운동량. 귀찮다. 플러스 1kg/m/s. 자, 나중 운동량은? 여기서 조심할 건 방향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야 돼? 처음 운동량 빼야 되니까 2.5Nm. 자, 그러면 여기서의 마이너스가 붙었을까? 여기서 얘가 배트로 인해 침을 받으면, 충격을 받으면 힘을 왼쪽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조심할 건 이 친구가 힘을 균일하게 받진 않겠지. 이 친구가 힘을 쫄딱으로 받을 거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힘은 모르겠고, 그러면 평균인 계산해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떻게? 분모에 얼마 집어넣어? 0.02s 넣고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5N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힘이 어느 쪽이기 때문에 왼쪽이기 때문에 얘도 왼쪽이야. 그래서 충격량이랑 운동량은 뭐만 좀 조심해주면 되게? 방향만 조금 조심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만 조금 조심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충격량이 크면 클수록, 그럼 우리가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운동량이 되게 크다는 얘기게요? 나중 운동량이 되게 크다는 얘기죠. 그럼 물체를 날릴 때 어떻게 날릴 수 있어? 멀리 날릴 수 있거든? 멀리 날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자, 이 경우에는 결국은 충격량 크기가 크다. 무슨 운동량이 크다? 나중 운동량이 크다. 그걸 어떻게 날아간다? 멀리 날아간다. 자, 그래서 멀리 날아가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충격량 크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물체 날려버릴 때 어떻게 하면 멀리 날릴 수 있어? 당연히 세게 쳐야지. 축구공 세게 쳐야 멀리 날아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작용하는 뭐의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힘의 크기를 늘리면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야. 중요한 건 아닌데 체크만 할게. 별표는 아니라 체크를 할게. 두 번째는 만약에 힘이 똑같으면 뭘 하면 돼?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심할 건 나중에 충격 완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멀리 날아가게 하는 얘. 혹시 그거 아시나? 대포? 대포의 포신이 길어야 멀리 날아가게, 대포의 포신이 짧아야 멀리 날아가게? 길어야 멀리 날아가. 아니면 총에서도, 너네 남자들이 약간 화기에 관심이 있나? 그 총 잘라서 쏘면 멀리 안 날아가는 거 아시죠? 관심이 없군요. 야, 생각을 해봐. 권총 같은 경우에는 멀리 안 날아가. 근데 스나이퍼용 총 생각해봐. 어때? 일단은 당연히 스프링이나 화약도 좀 좋은 거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총신이 되게 어때? 길어. 그래서 그 사람들 들고서 바닥에 놓고 쏴. 바닥에 놓고 쏘잖아. 뭐 저도 총을 쏴본 적이 없어서 뭐. 그래서 어쨌든 대포의 포신, 그래서 대포의 포신이 길면, 대포가 포신이 짧으면 요렇게 날아갈게. 대포가 포신이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빨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물론 화약의 양도 다르지.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팔로스루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도 야구는 잘 못하지만 야구 선수가 홈런을 날릴 때 세게 치는 게 중요해? 공과의 접촉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해? 접촉 시간이 늘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톡 치면 번트가 되지만 어떻게 해? 풀스윙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세게 날린다고 멀리 날아가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골프 선수가 처음에 샷 날릴 때 스윙을 최대한 어떻게 해줘? 너네 운동에 관심이 없군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야. 물리를 잘하면 당구를 잘 칠 수는 없어. 근데 물리를 잘하면 당구 각은 잘 보일 수 있어. 당구 안 좋아. 되게 건전한 스포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을 세게 치는 거, 스트로크 하다 이렇게 착 치면 조금밖에 안 날아가거든. 어떻게 빼서 치면 길게 빼서 날리면 멀리 날아가요. 근데 나중에 당구 한번 배워보세요. 머리 진짜 아파요. 그게 되게 웃겨. 중앙을 치냐, 위를 치냐, 아래를 치냐, 그것도 다르고, 왼쪽을 치냐, 오른쪽을 치냐, 이렇게 되게 다르고, 이렇게 이제 날릴 때 각도 되게 고민해야 되고, 쿠션 칠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잘 쓰면 각은 보이는데, 문제는 각도가 보인다고 내 몸뚱이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요는 그렇다. 어쨌든 충격량 크기를 크게 하면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위가 다르긴 하거든. 근데 같은 단위라고 보면 돼. 참고로 1뉴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뉴턴이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 힘이 1뉴턴이잖아. 그럼 여기다 세컨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세컨드 곱하면 여기서 상쇄되니까 1kg/s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단위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운동량 단위 할 때는 kg/s 써주는 거고, 충격량 단위 쓸 때는 뭐 써주는 거야? 뉴턴/s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단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공식이 기억 안 나면 단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뉴턴/s, kg/s 이렇게 되지. 그래서 넘겨봐. 46쪽. 그래서 지금 46, 그래서 윗단에 보시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데, 지금 그 네 가지 예시 다 힘을 세게 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예시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예시인데, 이게 나중에 충격 완화랑 헷갈리면 안 된다. 오케이? 충격 완화랑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 47 양단에 있는 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많이 본 적 없니? 많이 본 적 없니? 그래, 나는 많이 봤다. 자, 그래서 이제 충돌과 충격량인데, 자, 그럼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충돌할 때 다치는 이유는 힘을 받아서 다치는 거거든? 우리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을 무슨力이라고 하게요? 충격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 요거를 이제 충격력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아까 평균 힘 어떻게 계산하더라? 평균 힘
아까 평균이면 어떻게 되죠? 평균이면씩 외워야 돼. 시간분의 무슨 양? 시간분의 충격량.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분의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라. 아이고 귀찮아. 나중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라. 섬 운동량 빼는 거지. 충격력이 적어야 덜 다쳐. 그래서 이게 충격력이 커야지 이제 덜 다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인 개념 별표 한번 해놔. 왜냐면 평균이면 진짜 잘 나오거든. 평균이면 되게 잘 나오는데, 아니, 솔직히 고2 문제에서는 그 통과처럼 문제가 엄청 쉽진 않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생각할 거리를 주긴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덜 다치려면 뭐를 줄여야 돼? 충격력을 줄여야 돼. 그래야 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같은 시간 동안 충돌을 하려면 첫 번째, 뭐의 크기가 줄어야 돼? 충격량의 크기가 작아야 충격력이 작아져. 자, 이 말인 즉슨 무슨 운동량이 작아야 된다는, 이거는 뭐의 변화량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운동량 변화량이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 면허를 땄어. 교통사고가 났어. 덜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과속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에 뭐 금지? 과속 금지. 가능한 오토바이는 타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태우고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사람 태우고 그런 궤변 일이 있어서 분명히 두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있었다. 근데 시체가 하나만 발견된 거야. 자, 하나의 시체는 어디서 발견됐을까? 건물 옥상에서 발견됐죠. 왜냐면 부딪히는 순간 앞 사람은 얘를 잡고 핸들을 잡고 있잖아. 뒤에가 이렇게 날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그거 도보에서 그 전기 킥보드 타는데 둘이 타는 애들 있지. 아, 서로 좋은 짓이 아니야. 웬만하면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그리고 오토바이 탈 거면 꼭 목 끼시고 헬멧 쓰시고 머리 다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충격량 크기를 줄이면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충격량 내가 과속을 하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를 받는 시간을 늘리면 되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되거든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데 조심할 거는 여기서 힘을 받는 시간이랑 여기서 힘을 받는 시간을 헷갈리면 안 돼요.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조심. 그래서 이거는 예시 길게 안 할게.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의 뭐? 에어백이랑 그 다음에 범퍼. 범퍼는 그래서 찌그러져야 제맛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물건 시키면 뭐 같이 와? 물건이 뭐에 싸져서 와? 그래, 뽁뽁이. 근데 그 공기충전 포장지. 그 다음에 착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구부려야 되죠. 힘을 받는 시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허리와 다리를 묶고 있는 줄이 쇠사슬이야. 떨어졌어. 여러분의 척추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줄이 가능한 뭐가 있어야 돼? 탄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충격력에서 덜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진짜 식상하고도 식상한 예시가 접시 떨어뜨리는 거. A, B 접시로 갈게. 달걀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달걀은 같은 질량이라고 해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시를 하는데 조심할 건 접시 질량이 어때야 되고, 접시 질량이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얘네들 뭐가 똑같지? 가속도가 똑같지? 그러면 얘네가 속도가 바뀌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바닥에 충돌할 때 뭐가 똑같아?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어차피 깨지면 정지할 거거든? 깨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접시에 깨지든 정지할 거거든? 정지한다는 얘기는 나중 운동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조심할 건, 아니, 조심할 거는 지금 하지 않고, 그래서 요 상황에서 하나는 겁나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엄청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뭐가 깨질 확률이 높아? 깨진다라고 하면은 꼭 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A가 깨질 확률이 높아. 이유는?
뭐 결국은 이거지. 이 친구는 힘을 한순간에 받지만 이 친구는 힘을 접촉을 오래 하니까 힘을 받는 시간도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간 얘네가 정지할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을 거거든.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을 거야. 이 말인즉슨 뭐가 똑같다는 얘기지? 충격량이 똑같겠지. 대신에 힘을 받는 시간이 A보다 B가 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힘이 어떻게 되게? 평균 힘이 A가 B보다 커서 누가 깨질 확률이 높다? A가 깨질 확률이 높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작년에도 기억하시죠? 안 나왔나? 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힘시간 그래프면 하나가 요렇고 하나가 요런 상황이야. 자, 뭐가 A일 것 같아? 시간이 짧은. 요게 A고 요게 B겠지. 조심할 거는 이 친구들 면적은 어때야 돼? 면적은 A랑 B랑 같아야 돼. 왜냐면 면적은 무슨 양이니까?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A는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단번에 받았는데 얘는 긴 시간 동안 멀리 받았기 때문에 충격량 같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내신 파트에서는 이렇게 충격량 같은 거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이건 다른 경우야. 얘가 M이고 얘가 EM이야. 자, 가속도는 누가 클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중력 가속도니까요. 자, 힘은 누가 더 많이 받을까? B가 많이 받겠죠. 몇 배 많이 받을까? 2배 많이 받겠지.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누가 더 클까?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바닥에 도달시 누가 빨라요? 둘이 똑같아요. 질량이 B가 몇 배야? 2배잖아. 그러면 운동량도 B가 몇 배야? 2배야. 그럼 충격량도 B가 2배야. 이해 갔니? 근데 만약에 충돌 시간이 똑같아. 그럼 평균임은? 바닥으로 받는 평균임은? B가 2배야. 됐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질량이 다른 경우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격 하나만 더 나쁘게 가면 자, 성격 하나 더 나쁘게 가면 자, 요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정지했고요. 그래도 저는 성격 좋게 갈게요.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둘 다 V로 닿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정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튕겨 올라갔어요. V로. 너무 친절하지? 자, 그러면 A는 자, 운동량 변화량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얘는 MV에서 마이너스 MV가 됐다고 해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밑에를 마이너스 둘게. 얘는 마이너스 MV에서 플러스 얼마가 된 거야? MV가 된 걸로 생각해야 돼. B 같은 경우는 EMV에서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고지고대로 같은 높이니까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누가 더 크다? A랑 B가 같은 거지. 근데 약간 바닥 상태가 다른 것 같아. 얘는 좀 탱탱한 거고 얘는 완전 딱딱한 느낌이거든. 자, 그러면 만약에 힘을 받는 시간이 A가 더 길어. 힘을 받는 시간이 A가 더 길면 누가 깨질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힘을 받는 시간이 A가 더 길면 우리가 이제 평균임을 시간분의 뭐로 계산해?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충격량이 같은 경우 힘을 받는 시간만 따지시면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이 긴 녀석이 평균임을 어떻게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이제 조심할 게 이제 통합과학계처럼 똑같은 친구 안 떨어뜨리거든요. 이해 갔어? 속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걔는 되게 조심해야 돼. 여기는 뭐 그렇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하고서 오늘 잠깐 테스트 좀 보면 뉴턴을 좀 테스트 볼게. 여러분 이제 충돌을 시킨다고 했어. 충돌시키는 동안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같은 값을 갖는 거 4가지가 있거든. 자, 무슨 값이 같은 값 갖는 거 4가지가 뭘까? 일단 첫 번째는 A랑 B랑 B랑 A랑 부딪히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받는 무슨 힘이 같음? 알짜 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는 10초 동안 부딪히고 하나는 20초 동안 부딪히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똑같게? 충돌 시간이 똑같아.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같아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충격량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충격량 크기가 똑같겠지. 그럼 네 번째 똑같은 건?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똑같지 뭐. 됐어?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면 조금 좋으냐면 이럴 때 써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써주시면 좋냐면 요건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무슨 상태고 B가 정지 상태고 얘가 5kg이고 이제 5kg로 가자. 아니야 4kg 아니야 2kg 4kg로 가자. 아니야 4kg로 가자. 계산이 좋아. 자 5m/s. 자 5m/s고 자 B가 1kg이야. 그래서 충돌했더니 얘가 하나가 돼서 가고 있어. 자 A랑 B랑 하나가 돼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라고 하면 살짝 복잡해질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A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하는 것보다 누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게 B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 주는 거야. 왜? A는 이때 속도 바뀌고 이때도 속도가 바꾸는데 B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랑 계산하기가 더 쉽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가 하나가 돼서 가면 속도 바로 나와야 돼. 얘네가 4m/s거든. 그럼 B는 몇 킬로였기 때문에 1kg였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0에서 4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B가 충격량이 4면 A도 4인 거야. 이해 갔어?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게 조금 좋아. 왜냐면 아까 그 작용 반작용 은근 헷갈리거든요. 작용 반작용 장력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충돌하는 동안 얘네들의 충격량 크기랑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2번 바뀌는 A를 계산하는 것보다 속도 처음에 정지했던 상황에 B 거를 계산하는 게 약간 전략적으로 조금 좋기는 해. 그리고 참고로 이거 보기에도 되게 잘 나와. 보기도 항상 맞는 보기가 있거든요. 항상 맞는 보기.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야 돼. 근데 솔직히 되게 당연한 게 어차피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되게 같아야 돼요. 대신에 방향은 무슨 방향?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도 나오기도 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갑자기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그냥 얘 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계산 안 할게요. A랑 B랑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힘 시간 주고 이게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한 거라고 하면서 뭐를 줄 거냐면 면적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때 누구 걸로만 보면 안 되게? A 거로만 보면 안 돼. 누구 거이기도 한 거야. B 거이기도 한 거야. 왜 그러게? 왜냐하면 A가 받는 힘의 크기랑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의 충격량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충격량이기도 하게 B의 충격량이기도 해. 조심할 건 계산할 때 A는 힘을 어디로 받기 때문에? 왼쪽으로 받기 때문에 계산을 할 거면 A 거는 6으로 계산하면 안 돼. 얼마로 계산해야 되게?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해야 돼. B 거는 플러스 6으로 계산해 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응용되는 거는 차이가 있다. 거기까지 됐어?